자, 드디어 6평 끝났습니다. 6평 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6평은 어떤 지표냐면요. 진짜 공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평 딱 끝나고 나서부터 5개월, 지금 육모 당일 기준으로 5개월 9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육모는 딱 지표야. 아,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리고 반수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슬슬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육모 가지고 잘 봐서 막 엄청 기분 좋은 거, 그것도 좀 즐기시고요. 못 봐서 너무 속상하고 막 기죽고 그것도 네, 그냥 그 감정들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공부 시작합시다. 자, 공통 객관식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공통에 대해서 짧게 총평을 좀 드리자면 22번 제외하고는 사실 쉬웠어. 근데 이거는 선생님의 입장이야. 항상 모의고사를 통으로 보는 제 입장인 거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험장에서 풀 때 네, 조금 버거웠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전반적으로 공통은 역대급으로 쉬웠다. 자, 그리고 주제 자체도 엄청 특별한 건 사실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엔티켓이라던가 미친 개념에서 배웠던 행동 강령들만 다 정리했어도 충분히 뭘 해야 될지 보이는 문제였다. 근데 형태 자체는 특이한 형태.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안 나왔던 기니디 11번. 그 다음에 최근 2년 동안 등장한 적 없던 빈칸 20번. 이런 형태들이 좀 낯설게 느껴졌다. 그죠? 네. 자, 그래서 객관식 시작 한번 해봅시다. 자, 구간이 -3에서 3, -3에서 3이야. 그 얘기는 우함수, 기함수 구분해서 연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정리해보자. 그래서 피적분함수 풀어보면 xf에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fx야. 자, 그런데 -3에서 3까지 f적분, -3에서 3까지 f적분 양쪽에 있네. 그럼 양변 똑같이 빼버리죠. 네. 자, 그럼 남아있는 거 정리. -3에서 3까지 xfx.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자, 요거 적분한 게 얼마인 거예요? 36인 거예요. 그죠? 네. 자, 구간이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니까 기함수, 원점 대칭은 어떠하다? 어차피 -3에서 +3까지 적분하면 그냥 0 되니까 날려버리고. 자, 우함수, y축 대칭이니까 굳이 계산 안 하죠. y축 대칭. 그래서 데칼코마니 한쪽만 계산하고 2배 취해 줍시다. 자, 이게 36. 자, 따라서 일단 적분한 게 얼마? 18이네. 그래서 자, 요거 가봅시다. 3분의 a의 x 세제곱. 근데 x자리에 3 넣어줄 거야. 27.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9a가 얼마다? 18이다. 따라서 a의 값은 그대로 이 계산이 됩니다. 네. 자, a가 1보다 더 커요. 밑이 1보다 더 크니까 이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 그리고 두 개의 곡선이 등장을 했는데 잘 보시면 여기는 x고 나머지 다 똑같은데 x가 -x로만 바뀌었어. 그럼 두 함수는 어떤 모양새? y축 대칭 함수예요. 자, 그러면 두 곡선 한번 생각해 봅시다. y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두 곡선이면 둘의 교점은 당연히 어디에서 나오겠어? y축 위에 올라가겠죠. 그죠? 네. 자, x에 대해 0 넣어 봅시다. 그러면 교점이 어디에서 발생? 로그 a3에서 발생. 그죠? 네.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 제가 굳이 곡선 그리지 말자. 점부터 찍어놓고 그리고 필요하면 곡선 그리자. 그러면 나머지 점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교점 y축 위로 올라오고 자, 나머지 b랑 c는 각각 곡선의 x절편입니다. 자, 로그 함수 주어지면 항상 우리는 정점 체크. 어디에 체크한다? 진수가 1 될 때. 그치? 여기가 1 될 때 로그 a의 1은 무조건 0 되죠. 그래서 x가 -2일 때 그러면 302에서 진수 1이니까 0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자, 점 C도 마찬가지지. 어차피 y축 대칭이니까 -2에서 0 지나갔어요. 여기서 +2에서 0 지나가겠지. 어쨌건 진수가 1일 때. 맞지? 자, 이렇게 해서 A랑 B랑 C점을 잡아줍니다. 삼각형 ABC가 뭐다? 정삼각형이야. 근데 정삼각형에서 BC 이미 선분 길이가 뭘로? 4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아, 끝났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y축 위에 원점과 해당하는 점 A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한 변 길이 4인 정삼각형의 높이 2루트 3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고 2루트 3, 당연하죠. 여기 60도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값이 2루트 3. 따라서 A의 값 정리 한번 해볼게요. 지수 버전을 바꿔봅시다. A에다가 2루트 3 올려준 값이 그대로 3. 그치? 자, 왼쪽 오른쪽 같으니까 지수에다가 역수 올려버릴게요. 아니면 항상 지수가 넘어갈 때는 역수 버전으로 넘어가지. 그치? 그래서 A의 1제곱이 3에 2루트 3분의 1. 자, 그래서 지수 유리화 해주자. 그러면 3에 아래 위로 루트 3, 6분의 루트 3 계산이 끝납니다. 자, 11번. 위치, 속도, 가속도를 가지고 기니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기니디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학년도 6평 이후로 2년 만에 등장했어요. 자, 볼게요. 위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을. 근데 자, 속도 나와 있고 가속도 나와 있으니까 쭉쭉 미분해보자. 속도는 2차식이겠네.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자, 거기에 가속도도 한번 가봅시다. 6t 마이너스 2죠.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t가 1일 때 위치. 여기다 1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2 빼기 2니까 위치는 0이네. 그래서 기억은 탈락입니다. 자, 니은 가볼게요. t가 1에서의 속도. 그럼 여기다 1 넣어주면 되죠. 그럼 3 빼기 3이니까 0 맞네. 자, 디귿. 운동 방향이 바뀔 때. 운동 방향은 뭐의 다른 말이야? 속도의 부호야.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라는 얘기는 속도가 플러스에서 0 지나서 마이너스 가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갔다가 0 가는 거.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될 때 관찰해 주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2차식 나와 있으니까 인수분해 해봅시다. 1, 3에 그 다음에 1, 1에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자, t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3t 플러스 1. 근데 우리는 시간이라서 0 이상으로 써줄 거니까 언제? t가 1일 때 속도가 0 처리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1 넣어주면 되죠. 6 빼기 2, 4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12번. A1과 A3이 같다고 해요. 그리고 A4의 최대값 물어봅니다. 그리고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주지. 그러니까 A1부터 시작해서 A4까지만 가주시면 돼요. 자, 관계식 한번 봅시다. 앞에 기억이 됩니다. 라는 얘기는 AN 플러스 1이 AN 빼기 3으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뒤에가 0이 됩니다. 라는 얘기는 AN 플러스 1이 2AN이 되던가. 그치? 오. 이 두 가지 옵션으로 움직여 가네.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A1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A1을 A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A2가 두 가지 버전이 생기는 거야. 빼기 3을 해줘서 A-3이 되던가 아니면 A2가 2배가 되던가. 그죠? 네. 자, 그러면 A2에서 이제 A3도 다시 또 두 개로 쪼개지겠네. 자, 첫 번째. 3 빠져서 A-6. 2배 되니까 2A-6. 자, 여기에서 3 빠지면 2A-3. 자, 2배가 되면 4A. 자, 지금 여기에 써둔 게 A3이에요. 여기에서 가족권에서 A1이랑 A3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A가 결정이 되겠네. 자, 일단 A-6이 A랑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같은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6 차이 나니까. 그치? 자, 2A-6이 A가 될 수 있는가? 그럼요. A가 6이 되면 같아질 수 있어요. 12 빼기 6은 6이니까. A6 가능. 네. 자, 이때는 이게 A가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A가 3이면 가능합니다. 그죠? 네. 자, 4A가 A랑 같아져. 그 얘기는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상황. 여기까지 됐죠? 그러네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지금 A3이니까 그 다음 A4로 펼쳐주면 끝. 자, A4의 상황 한번 가봅시다. 6에서부터 넘어간다. 빼기 3에서 3이 되던가 아니면 12가 되던가. 자, 3으로 넘어왔어. 그러면 0이 되던가 6이 되던가. 그쵸? 네. 자, 0으로 넘어왔어. 빼기 3에서 마이너스 3이 되던가 2배에서 0이 되던가.
자, 문제에서는 A4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2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자, 수열 문제 중에서 그냥 순차적으로 시키는 대로 쭉 펼치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으니까 혹시나 틀린 학생들 다음번에 꼭 맞춥시다. 자, 13번 같이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주고 직선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A 넓이, C 넓이 합이 B 넓이랑 같다고 해요. 그림에서 한번 봅시다. A 넓이, C 넓이 합이 B 넓이랑 같아. 자, 넓이가 같다 문제가 나오면 정적분 결과가 0이다. 우리 벼락치기에서도 직전에도 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넓이가 같아. 그러면 우리는 정적분 결과가 0이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에다가 거기에다가 직선을 빼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 그죠? 정적분 결과가 요건 마이너스가 되고 결과적으로 넓이 두 개가 요 B랑 같아지는 거니까 그대로 정적분했을 때 0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지. 0에서부터 시작해서 K까지, X가 K까지. 그리고 적분 대상은 fx 마이너스 요 직선식. 사실 바뀌어도 돼. 뭐 상관없어. 어차피 정적분 결과 0. 요걸로 풀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fx식 3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 자, 거기에다가 직선식을 빼줍시다. 3분의 1x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2. 네. 자, 요거 그대로 적분했을 때 0 처리되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안에 2차식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3x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2x. 자, 거기에 플러스 3분의 8입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적분 그대로 이어나가보자. x 세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1x제곱, 거기에 플러스 3분의 8x.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0에서부터 k까지 넣어줄 거니까 어쨌건 0 넣어주면 그대로 0 처리될 거니 요렇게 처리해주면 끝나겠네. K 넣어주고 여기까지가 그대로 0 처리가 된 것.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이 K에 대해서 범위가 주어져요. 문제에서 보시면 K가 2보다 더 큰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어쨌건 0 아니니까 나눠도 상관없음. 그래서 K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1K 플러스 3분의 8. 이와 하는 거 3까지 곱해버리자. 그럼 3K제곱에 마이너스 11K 그 다음에 플러스 8. 자, 여기까지 그대로 0. 그치? 인수분해 되네요. 1, 3에다가 그 다음에 1, 8 그리고 마이너스 달아주면 돼. 자, 따라서 K는 1이거나 3분의 8.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2보다 큰 K를 구하라고 하니 K의 값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3분의 8. 자, 도형 문제는 일단 조건을 꼼꼼하게 표시하는 것, 그게 반입니다. 그래서 선분 AB 길이가 2루트 7이고 그리고 나서 AQ 길이가 3루트 2. 자, 그리고 나서 지금 ABC에서 BC에 대한 중점이 P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 Q는 뭐냐면 BC를 5대1 내분해 준대요. 그러니까 전체를 6토막 내서 그 중에서 한 토막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요만큼이 OK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결국 6토막 친 거니까 요거는 3K라고 나타내면 되고 요만큼이 2K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사인 값의 비가 나와 있습니다. 요 문제는 사실 요거 가지고 그 다음 처리해주면 이제 끝나. 자, 사인 값의 비는 항상 마주보는 변, 대변 길이비야. 그지? 그래서 자, 각 좀 읽어보자. QAP, QAP. 아, 요가를 알파라고 해볼게요. 사인 알파 대. 그 다음에 APQ. 자, 요각을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래서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가 루트 2 대 3이라고 해. 자, 그러면 루트 2 대 3. 요거는 뭐 해주면 된다? 그 각에 대해서 마주보는 변 길이비로 갖고 가면 된다. 따라서 자, 여기 마주보는 변 PQ. 그래서 2K예요. 네. 자, 베타에 마주보고 있는 거 3루트 2. 아, 그러네. 그래서 K가 해결이 되네요. 그래서 자, 곱해봅시다. 그러면 6K가 이렇게 곱해주면 그대로 6이네. 맞죠? 따라서 K 값이 그대로 1 계산이 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B, P, PQ, QC 다 해결돼.
BP 길이가 3이었고, 그 다음에 PQ 길이가 2였고, 그리고 QC 길이가 그대로 1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변들이 꽤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종 구하라는 거 뭔데? 삼각형 ABC에서의 외접원 넓이 물어봅니다. 네. 삼각형 ABC에서의 외접원 넓이. 그러면 사인 법칙, 외접원 넓이, 사인 법칙. 그러면 뭔가 마주보는 각과 마주보는 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어디를 한번 가볼까? 우리가 안 쓴 조건이 있는가? 도형 문제 좀 약한 학생들은 꼭 생각해. 이렇게 쭉 보다가 여기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싶을 때는 내가 안 쓴 조건이 뭐였든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2루트 7이라는 이 숫자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요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변 길이를 보면서 자, 어떻게 갈 거냐면요. 지금 요 각 ABC 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삼각형 ABQ를 관찰을 해보면 이미 세 변의 길이가 확정이 있지. 세 변 길이 확정이야. 자, 그러면 세 변 길이 확정되어 있으면 코사인 법칙. 각에 대한 정보 끝나네. 그러면 사인 값 구해낼 수 있고. 그러면 자, AC 길이만 만약에 찾을 수 있다면 요거 가지고 끝내면 되겠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요 값 가지고 세 변 길이 주어졌으니까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한번 써봅시다. 코사인 세타는 일단 삼각형 ABQ 기준으로 가볼게요. 이웃한 두 변 2에다가 그 다음에 5에다가 2루트 7. 자, 제곱제곱 올라가자. 그럼 25, 28. 그 다음에 마주보는 3루트 2 제곱해서 18이야. 그치? 그래서 자, 계산 이어 나가 봅시다. 그럼 여기가 4, 5, 20 루트 7에 거기에다가 35 처리가 되네. 그치?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4분의 7, 거기 루트 7. 그래서 4분의 루트 7이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인 세타의 값은 제곱해서 16분의 7이니까 16분의 9 돼야겠지. 따라서 4분의 3이야. 됐죠? 그러면 자, 사인값 알아냈으니까 우리 여기 AC 길이만 구해내면 끝나겠네요. 네. AC 길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이번 삼각형 ABC로 확장해서 봐요. 2루트 7, 그 다음에 6 끼어있는 각에 대한 정보 끝났어. 그러네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대로 삼각형 ABC 버전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웃한 두 변 2랑 6이랑 거기에다가 2루트 7 제곱제곱 올라갑시다. 36에 플러스 28에 거기에 마주보는 변 AC 제곱으로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4였는데 여기가 24 루트 7이 된 거니까 6 루트 7이 곱해진 거나 마찬가지. 그럼 여기는 결과적으로 4, 6 루트 7, 6 루트 7. 네. 42가 되네요. 여기까지 됐죠. 네.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64니까 AC 제곱의 값이 얼마? 2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자, 마주보는 각에 대해서 사인 값도 알고 있고 마주보는 변 길이도 알고 있습니다. 루트 22네요. 그죠? 네. 자,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 한번 구해봅시다. 사인 법칙.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 그래서 AC 길이. 자, 이게 외접원의 지름이 돼서 그럼 2 나눠주면 반지름. 그치?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자, AC 길이 루트 22였고 그 다음에 자, 4분의 3 곱하기 2입니다. 2분의 3. 그죠? 따라서 자, 3분의 2 루트 22가 반지름이야. 그지? 따라서 자, 마지막 답 내고 마무리 합시다.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9분의 88 파이가 그대로 답이 돼. 됐죠? 네. 자, 도형 문제 중에서 사실 행동을 뭘 해야 될지가 좀 명확하게 보이는 문제였어. 자, 풀고 넘어온 학생들 잘 했고 혹시 못 푼 제자들 있으면 제가 어제 라이브를 진행을 했는데요. 라이브 때도 도형만 보면 그게 쉽든 어렵든 가슴이 떨려야 하는 제자들이 한 2명 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친구도 있으면 그냥 미리 많이 틀리세요.
수능 전에 그냥 다 틀리세요.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한 공포감을 좀 내려놓고 도형 보세요. 도형은 항상 조건들이 왜 나와 있지? 내가 안 쓴 조건들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전체를 분석하시면 왜 저 조건들이 나왔는지가 되게 명확하게 보일 거야. 그래서 아직 6모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많이 틀립시다. 그럼 수능에서 도형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5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 문제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 비슷한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자, 상수 K가 있고 F'0을 6으로 줍니다. 그 얘기는 fx는 x의 개수가 얼마야? 6인 거야. 그치? 물론 최고차인 개수나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x의 개수는 6인 걸 확인을 하고 갑니다. 구간함수 등장. 그러면 구간함수 등장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다? 경계관찰. 그래서 언제 집중하는 거야? x가 플러스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자, 요때 집중하면서 문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벌어지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fx 플러스 k고, 그 다음에 자, x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포함해서 그 사이 범위일 때는 마이너스 fx예요. 가부터 한번 볼게요.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x가 a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gx 마이너스 ga 얘 값이 존재해.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값이 0 이하라고 해.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표현 자체가 이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야? 결과적으로 미분계수지. 0분의 0꼴. 그치? 근데 자, 요거는 a 플러스니까 우미분계수예요. 우미분계수.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자. 우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x가 a 플러스니까 분모가 0으로 감. 그럼 자동으로 이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겠지. 따라서 분자의 꼴을 한번 봐요. 결과적으로 리밋하고 x가 a 플러스로 갔을 때 gx, 그 다음에 빼준 게 0인 거니까 그 값이 뭐랑 같아지면 돼? ga랑 반드시 같아야 돼. 그래야지 분모 0으로 갔는데 분자도 0으로 가니까, 그래서 0분의 0꼴이라서 어쨌건 그 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존재할 수 있도록 분모가 0이 되는 장치를 일단 세팅을 해 놓고 갑시다. 자, 거기에다가 어쨌건 이 우미분계수가 그 값이 0 이하래. 그러면 가족권만으로도 3차 함수에 꽤 많은 게 정리가 됩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봐요. 일단 그러면 gx에 대한 미분계수 형태에 대해서 조건이 들어왔으니까 미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g'은 자, 일단 x가 절대값 x가 1보다 더 클 때 양쪽으로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f'x예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범위에서는 일단 미분 가능한지 어떤지 모르니까 등호 뺍니다. 자, 그때는 마이너스 f'이야. 이렇게 처리가 되네. 그치? 아니, 그러면 이게 어쨌건 봐요. 결국 우미분계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계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제외하고 나면 그냥 3차야. 그치?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제외하면 다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면 굳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나눌 필요가 없어. 그치? 그 얘기는 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제외하고 나면 어쨌건 전체 g'의 값이 0 이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함수는 감소해야 돼. 감소해야 돼.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소하려면 즉 양쪽 범위가 fx 플러스 k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해봐. 감소해야 돼. 1 이후로도. 그치? 그 얘기는 이 3차 함수의 최고차인 계수가 뭐야? 감소하다가 계속 또 감소해야 돼. 그렇지. 최고차인 계수가 음수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자, 가족권에서 fx에서의 최고차의 계수는 세팅을 하고 간다. ax 세제곱. 그쵸? 네. 자, 음수.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양쪽 범위 보면서 양쪽 벌어지는 범위에서 최고차인 계수 음수인 걸 체크를 했지.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요 사이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f'이거든요. 자, 이 값이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0 이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서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F'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즉 음수거는 0이 된다라는 얘기는 F'은 어떻게 돼야 된다? 요 사이 범위에서 F'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맞지? 그러면 이 fx에 대해서 봐요. 분명히 양쪽에서는 감소였는데 그 사이가 증가로 돌아서, 그래서 특이점으로 등장하는 경계의 값이 3차 함수에서의 특이점으로 들어오는 극소극대를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죠? 네. 따라서 이 fx에 대해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네. 최고차함계수 음수면서 극소랑 극대가 존재하는 3차. 맞죠? 네. 그리고 자, 요때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요때가 반드시 x가 1 처리가 되어야만 함. 이해됐지?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야지 요 범위를 G'이 항상 0 이하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극소의 이전에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요 사이 범위에서 증감이 바뀌잖아. 그죠? 이미 부호가 여기 가에서 0 이하, 그러니까 음수권의 0만 유지해야 되는데 증감이 바뀌면 부호가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거니까 안 돼. 자,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이 여기 온다 한들 그러면 양쪽 벌어지는 이 구간에서 계속 F'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감소하다가 또 증거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경계에 해당하는 구간함수의 경계랑 3차 함수에서의 극값 발생 지점이 일치하는 문제입니다. 네. 아, 그러네. 그래서 자, 특이점 관찰만 잘 해도 문제들 잘 풀려. 그래서 자, 15번 못 맞춘 학생들은 앞으로 문제 풀 때 특이점의 상황, 그거 먼저 판단하고 문제 풀어내는 거 훈련하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여기까지 됐으면 봐봐. 지금 우리는 fx를 그려놓은 거야. 그치? 그럼 gx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gx는 분명히 어떤 모양새였다? 양쪽 벌어질 때는 fx 플러스 k야. 모양은 같은데 사실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을 해준 상태인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어떻다? 마이너스 fx예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 요 상황 자체를 가지고 식을 한번 세팅을 해보면 fx가 ax 세제곱, 변곡점의 x좌표가 0이고 왜냐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중점이니까 점대칭 기준이 x가 0이고 그러면 ax 세제곱에 변곡점의 x좌표가 0이니까 x제곱의 개수는 0. 거기에다가 x의 개수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6으로 주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자, 여기가 그대로 플러스 6x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잊지 말자 적분상수식. 그죠? 네. 근데 지금 제가 했던 얘기들 식으로 옮겨주시면 A가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F'은 결국 3AX제곱에 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 근데 이게 3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에서 극각 가지니까. 그래서 이 식 자체가 3A에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제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라서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0입니다 라고 했지만 여기 2차에서 올라가셔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F'이 3A X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니까 사실 적분해주면 AX 세제곱에 그 다음 마이너스 3A가 적분된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AX가 되어야 한다고. 결과적으로 이게 같아야 하는 거니까 A의 값이 확정 마이너스 2예요. 그죠? 네. 그러면 fx는 이제 미지수 하나만 챙겨 놓으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는 fx를 미지수 하나 남겨놓고 구체화해 놓은 거고 요거 가지고 gx로 옮겨서 또 생각을 해보자. 가족권 다시 돌아와. gx. 자, 그래서 양쪽은 모양새가 같고 중간에서는 마이너스를 달아서 지금 요 증가하는 부분이 감소하는 모양으로 바뀌게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아까 하필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 값이 0 이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아야만 해. 그죠? 네.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아야만 해. 자, 그러면 이제 gx를 세팅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요 모양 그대로. 물론 fx 플러스 k지만. 그치? 그 다음에 자, 1 이후로도 fx 플러스 k라서 요 모양 그대로. 그죠? 네. 참고로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근데 가조건에서 우극함과 함수값이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했지. 그러면 봐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즉 마이너스 fx 부분을 gx에서 요 부분을 그려줄 건데 1일 때 반드시 여기가 연속으로 돌아야만 해. 이해됐어? 네. 왜냐하면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거든.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거든.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그러면 즉 A가 1일 때라고 생각해보면 우극함과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 얘기 자체가 뭐야? 여기가 연결돼야 되지. 그러니까 자, 요 부분이 마이너스 달고 가면서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새로 이렇게 바뀌겠네.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자동으로 지금 구간이 잘 보시면 gx가 등호 들어있거든? 그치? 그러면 자, 여기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왜? 우극함과 함수가 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여기 1일 때 연속인 거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불연속이야. 그러면 가조건이 모두 다 성립합니다. 감소하고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그죠? 네. 거기에다가 우미분계수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성립해. 여기까지 됐지. 아, 그러네. 자, 여전히 우리는 K와 fx에서의 미지수 하나 남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나조건을 안 챙겼지. 자, 이제 하나씩 한번 가볼 거야. 나조건도 읽어가면서. 우선 자, 여기가 연속입니다. 여기에서 K에 대한 정보는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대로 한번 가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1에서 연속인 거니까 여기에 1 넣어주면 성립한다라는 얘기잖아. 그거 식으로 나타낼게. F1 플러스 K. 자, 이게 뭐랑 같다? 마이너스 F1과 같다. 1일 때 연속 GX가. 그치? 따라서 자, F1은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나타낼 수 있음. 일단은 남겨둘게요. 네. 자, 근데 얘기한 것처럼 지금 K도 아직 C도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미지수 2개 남은 상태요. 자, 그리고 나서 나조건 다시. X에 대한 방정식 GX는 T. 이때 서다 실근 개수가 2개가 되게 만들어주는 실수 T의 최대값이 13이다. 자, 그럼 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워낙 연습 많이 했어. 서다 실근. Y는 GX 그래프에다가 Y는 T 가로선 찌를 거야. 그리고 나서 교점이 몇 개? 2개가 되게. 자, 그렇게 해주는 실수 T의 최대값. 그러면 어쨌건 T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언제만 보자? 여기 딱 13일 때 숫자 정보 딱 경계일 때 보자. 이때도 마찬가지야. T가 범위를 가지나 봐요.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딱 13일 때를 관찰해주면 돼. 언제가 13이겠어? 자, 2개일 때니까 지금 GX 그래프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당연히 T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로선 그어주면 어때? 2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 맞지? 맞잖아. 여기까지. 그치? 그 밑으로는 한 점에서 만나고 여기에서도 비어있으니까 한 점에서 만나고 어쨌건 최대 상황이니까 여기 쭉 연장되어 있습니다. 자, Y는 13에서 그 13은 이 지점을 지날 때임. 자, 그러면 방금의 이 숫자 13을 가지고 또 식 한번 나타내보자.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야? G-1의 값이 13이 되게 만들어주면 돼. 자, 마이너스 1일 때니까 GX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때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거든. 그치? GX식 한번 보자. 마이너스 FX라서. 그러면 자, 지금 우리는 미지수 2개인데 벌써 여기까지가 처리가 됐네. 이제 그래서 다 끝났어. 자, F-1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주자. 그래서 2에다가 빼기 6에다가 플러스 C죠.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달아주는 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C에 플러스 4죠. 여기까지가 13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C가 9인 거니까 C가 확정.
마이너스 9. 그래서 fx 확정. 그치? 따라서 k도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자, f1 넣어봅시다. 1. 그러면 6에다가 빼기 1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자, 이 값이 뭐랑 같다?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하니 k의 값도 확정, k는 10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fx 확정, k 확정. 따라서 답 내고 마무리하자. k 10에다가 거기에다가 f2분의 1. 자, 2분의 1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거기에다가 2분의 1 넣어주면 3 빼기 9에서 마이너스 6이죠. 여기까지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25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따라서 답은 4분의 15 계산이 됩니다. 네. 자, 15번 제가 설명하는 단계에서 좀 천천히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실전풀이에서는 이렇게 가지면 돼. 구간함수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그때 경계 관찰이구나. 자, 그 상태에서 우미급분계수 존재해. 그러면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 우극한과 함수값은 A가 뭐가 되든 무조건 성립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A 중에서 모든 실수 생각할 필요 없어. 어디만 관찰하면 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만 관찰해 주면 돼. 근데 그 상태에서 부호도 지정을 해주죠. 0 이하. 따라서 자, 계속 감소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에서 연속으로 연결하면서 전체가 감소될 수 있도록 fx 세팅. 오케이. 자, 그리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구간의 경계인데 이 구간에서 모든 감소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3차 함수 기준에서의 증감이 바뀌는 포인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 함수에서 경계 관찰, 3차 함수면 당연히 극대 극소 상황 관찰. 근데 그게 일치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15번 공통 객관식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시험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또 추가로 공부하고 있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좀 맛있는 거, 시원한 거 한 잔 드시고요. 주관식으로 넘어갑시다.